마켓 리더에게 듣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매경 베스트 애널리스트 모셨는데요. KB증권의 하인환 연구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바로 좀 주제 확인해 볼까요? 오늘의 주제는 예고해 드린 대로 수급의 대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안에서 우린 무엇을 주목해야 할까요? 수급이요. 네. 계속 쏠렸다 풀렸다 이걸 반복하고 있어요. 네. 이 같은 특징이 참 투자하기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요즘 악재 요인 중에 하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저희 대응해야 돼요? 사실 7월에는 좀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났던 것 네. 같고요. 특히 7월 말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 아주 극단적인 쏠림 현상이 나타났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그래도 조금은 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일부 종목들 또는 업종으로 쏠림이 좀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뭐 상한가 같은 그런 흐름은 좀 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7월에는 뭐 2차 전지나 포스코 그룹주들로 극단적으로 쏠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8월부터는 좀 다른 쪽도 같이 온기가 좀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희가 한번 극단적인 걸 경험했기 때문에 네. 지금의 쏠림, 뭐 어제 그제도 초전도체로의 쏠림이 좀 있었잖아요. 네. 이게 약하다라고 보는 건 아닐까요? 그냥 무난히 넘어가도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조금은 완화되고 있다라고 아. 생각을 하고요. 좀 제가 이제 조금 더 쉽게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네. 자료에서는 이제 월급을 이렇게 좀 사례로 들었거든요. 리포트를 안 그래도 봤는데 예. 재밌더라고요. 예, 뭐 그걸 단일 변수로 보긴 어렵지만 네. 통상 이제 직장인들의 월급일이 21일 또는 25일이 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25일 날 월급을 받으면 그걸 이제 뭐 바로 이렇게 한 2, 3일 내로 뭐 대출도 갚고 뭐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특정 종목으로 쏠리는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보니까 주로 20일주에 20일부터 한 26, 7일 정도까지 말일 정도인 거죠? 네, 맞습니다. 월 말쯤에 쏠림 현상이 조금 더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좀 지나면 오히려 조금 풀리고. 네, 풀리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시기가 어느 정도 지나고 있고 뭐 우연찮게도 다른 업종이나 테마들도 좀 강세를 보이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조금은 더 나아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 대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은 나아진 상황이라면 대응도 조금 더 편안해지는 걸까요? 네, 좀 새로운 뭐 업종이나 테마들도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디라고 보세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거는 네. 좀 중단기적으로는 로봇주들 다시 좀 주목하고 있고요. 중장기로는 로봇. 중단기. 중단기. 네. 뭐 장기도 좀 지켜봐야 되지만 어쨌든 조금 더 가까운 시일 내에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로봇일 것 같고 뭐 한 9월 이후부터는 이제 친환경 관련주들, 뭐 2차 전지 외에도 뭐 풍력이나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는 이제 인도 주식시장이 계속 뭐 사상 최고치 경신을 하고 있는데 인도가 지금 또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인도에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쪽도 좀 장기적으로는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급 쏠림이 완화됐을 때 우리가 주목할 만한 섹터로 로봇, 중단기 관점이었고 네. 친환경, 여기에 인디아 관련한 종목들까지. 네. 그럼 이들 세 개를 좀 꼽아주셨는데 이들 저희가 좀 관전 포인트나 이벤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로봇 쪽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부 정책을 기대하고 있고요.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이라고 해서 아직 뭐 구체적으로 정책이 나온 건 아니기 네. 때문에 이름은 바뀔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책을 좀 준비하는 것으로 보도 자료들로 이제 계속 좀 언급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로봇주들을 이제 작년부터 이렇게 좀 계속 보고 있거든요. 작년이랑 올해랑 좀 모멘텀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는 이제 주로 매크로적인 이유들을 보통 다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작년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서 임금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었죠. 그렇죠. 네, 뭐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임금 상승률이 좀 높게 나타났었는데 인건비가 너무 오르니까 노동력을 좀 대체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로봇을. 맞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로봇의 도입이 확대될 것이다라고 저도 전망을 했었고 많은 분들이 그런 식으로 전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초부터는 좀 달라졌죠. 뭐 잘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로봇 시장에 이제 투자를 하면서 특히 1분기 때는 대부분 로봇주들이 강세를 보였었잖아요. 그게 이제 저는 작년에는 매크로 투자가 모멘텀이었다면은 올해 1분기에는 기업의 투자가 모멘텀이 되고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특히 또 하반기 때 지금 7월, 8월 들어서 뭐 여러 기업들이 투자 계획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그동안 좀 사실 로봇 관련해서는 정부 정책을
보진 못했거든요. 정부 정책이 제가 말씀드렸던 뭐 그런 정책이 하반기쯤에는 발표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 정책 이야기는 저희 마켓 인싸의 상반기 출연 때도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정말 이 기대감이 솔솔 바람으로 이제 불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앞으로 저희가 이 모멘텀의 변화 속에 다음은 또 뭐가 있을지도 궁금하고 네. 그 안에서 또 주목할 만한 섹터가 있지 않을까요? 네. 로봇도 뭐 움직이게 하는데 다양한 역할, 기능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로봇은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눠서 보고 있는데요. 일단 기업들의 투자. 가 확대될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로봇주들을 좀 꼽아본다면 뭐 제가 오늘 종목까지 꼽아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뭐 큰 틀에서 보면은 협동 로봇 이런 쪽이 아무래도 좀 큰 틀에서의 기업 투자의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도 뭐 사실 정확하게 정부 정책이 언제 나올지 알 수는 없고 또 구체적인 정책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제 보도 자료들을 좀 통해서 추론을 해보면은 로봇 관련된 정책은 좀 종합적인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규제를 완화해 주거나 아니면 뭐 정부가 좀 주도해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주는 그런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뭐 협동 로봇들 이런 쪽이 좀 수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로봇 쪽이 아직 부품 같은 경우는 해외에 좀 의존하는 부품들도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품들을 국산화하는 게 좀 중요한 과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품과 관련된 기업들도 같이 챙겨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은 저는 이제 뭐 개별 기업을 하나씩 선별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은 좀 바스켓으로 좀 같이 뭐 여러 기업들을 같이 묶어서 보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이런 정부 정책 모멘텀까지 지나고 뭐 시간이 좀 더 지난 후부터는 아주 개별적인 종목 단계로 하나씩 종목 피킹이 중요한 단계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협동 로봇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네. 협동 로봇 하면 시장 많은 투자자들은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기사도 연관해서 많이 뜨더라고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면 어떤 기업이죠 또? 협동 로봇이죠. 그렇죠. 협동 로봇, 삼성전자. 네. 근데 이 삼성전자가 너무 대기업이다 보니까 네. 독점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있는데 네. 이런 대기업 말고 또 우리가 주목할 만한 기업, 로봇 시장에 관심 갖는 기업 좀 있을까요? 대기업들은 이제 뭐 많은 기업들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기사로 뭐 쉽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제가 오늘 그 기업들까지 말씀드리는 거는 좀 어려울 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협동 로봇 시장 안에서의 기대감이 있다라는 점을 저희가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또 확인해 볼 부분도 있습니다. 유가, 정제 마진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친환경 관련주들 좀 관심 있다, 하반기에 보자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네. 이 연관에서 좀 자극제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유가가 지금 뭐 한 70불 정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네. 지금 80불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WTI 기준으로 82불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주 직관적으로는 정유주들도 저희는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저희 KB증권에서 8월에 이제 추천하는 업종으로 정유주들을 또 추천하고 있는데 정유주뿐만 아니라 또 친환경 관련주들도 뭐 같은 컨셉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런 친환경 관련주들, 특히 이제 뭐 풍력이나 이런 쪽은 금리랑 좀 더 이제 금리에 좀 민감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리가 최근에 미국 10년물 금리가 좀 계속 오르는 추세입니다. 이런 추세가 좀 꺾이는 시기부터 조금 더 강세로 가는 흐름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런 관점에서는 9월 FOMC를 좀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9월 FOMC 이후로 우리가 좀 주목해보자. 네. 그러면 유가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감도 높아지고 있는데 네.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크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유가가 좀 많이 오르고 있긴 하지만 네. 그 속도가 굉장히 완만하게 오르고 있거든요. 2020년, 21년, 22년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랐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완만한 속도로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국내 증시에서 기업 이익 증가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올해보다 내년에 이익 증가율이 거의 한 50%가량 높은 상황이거든요. 주식시장은 항상 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후에 실적을 반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유가가 올라가면서 물가 부담이 좀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기업 이익이 어쨌든 좋을 걸로 계속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주식시장에 아주 큰 충격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 주목해야 될 섹터로 친환경, 로봇, 인디아까지 있었는데 그럼 인디아도 좀 들어볼게요. 네. 인디아 관련주라고 하면 사실 저는 좀 막연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 좀
폭을 좁혀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관련주인지. 예. 일단 인도가 굉장히 많이 크고 있다. 이런 네. 얘기는 어느 정도 좀 인지를 하고 계실 것 그렇죠. 같아요. 인구수도 막 계속 늘어나고 네, 있고. 특히 이제 6월 20일 전후로 해서 인도 모디 총리가 미국에 방문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 인도에 공장 투자를 하는 그런 발표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일례로 그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모디 총리 앞에서 직접 브리핑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급망 재편의 관점에서 인도가 계속 주목받고 있는 건 명확한데 우리나라 주식시장 입장에서 인도 성장의 수혜를 찾는 건 사실 아주 눈에 띄지는 않거든요. 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인도로의 수출 비중이 사실 계속 올라오고 있긴 한데 아직 3%가 조금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순위로 보면 한 9위 정도, 10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그 순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게 보이진 않지만 그 세부 항목들을 좀 뜯어 내려가면은 인도로 좀 수출이 늘어나는 네. 그런 품목들도 좀 관찰이 됩니다. 통상 이제 인도 하면은 인도 정부가 지금 인프라 투자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계 업종에서 좀 수혜가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사실 오히려 기계 업종은 인도로 수출 비중이 아직 여전히 낮고요. 오히려 이제 미국으로 수출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탈세계화 시대가 네. 투자의 시대, 공급망 재편을 위한 투자의 시대라고 생각을 해서 기계 업종이 그런 미국의 수혜를 받을 수는 있지만 인도 수혜주라고 꼽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뭐 화학물 및 관련 제품이라는 수출 품목이 있는데 거기서 밑에 좀 뜯어 내려가면 플라스틱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네.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인도로의 수출 금액도 늘어나고 있고 수출 비중도 늘어나고 있고요. 수출 비중도 한 8%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오히려 좀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아직은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탈세계화에 대한 리포트를 참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 내고 네,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탈세계화 시대에 그럼 우리가 주목해야 될 업종이 이렇게 세 개로 꼽힌 거고요. 네. 이 안에서도 인디아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상사 관련해서도 인디아랑 네. 좀 엮여 있잖아요. 네. K 상사가 월등히 좀 잘 하고 있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수익률 네. 측면에서요. 네. 워렌 버핏도 상사주를 주목했다고 네, 하고요. 맞습니다. 이에 대해서 배경 잘 하고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종합 상사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소외돼 네.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 제목으로 쓴 거는 워렌 버핏의 담배꽁초였습니다. 맞아요. 그 워렌 버핏이 청년 시절에는 정말 훌륭하지 않아도 절대적으로 싼 기업을 매수했다라고 해서 담배꽁초 투자 전략이라는 게 좀 어느 정도 통용되는 표현이거든요. 이 종합 상사를 생각하면은 보통 이제 뭐 철강 트레이딩, 원자재 트레이딩 네. 이런 쪽만 생각하시면서 영업이익률이 한 1%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2분기 실적 때 4%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 뭐 천연가스 비즈니스 이런 것들이 기여를 하면서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 구조가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영업이익률도 올라가고 그게 저는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되고 있는 배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저는 아주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영업이익률이 계속 올라가는 추세를 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상사주에 대해서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앞으로도 좀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종목 처음으로 좀 공개해 주신 것 같은데 네. 이 수익률 그러니까 실적이 오르는 것이 앞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견인할 재료가 될 것이다라고 보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시장 점검도 하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어느 섹터를 봐야 되는지 수급이 완화될 때 봐야 하는 섹터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간략하게는 친환경, 로봇, 그리고 인디아까지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KB증권의 하인한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 다 전해드렸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플러스권을 잘 유지하고 있고요. 저희 매일경제TV 계속 보시면서 마지막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투자로 오늘도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알찬 정보 준비해 두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